박태하 연구원 소개합니다. 예, 저는 지금 저는 카이스트에 있고요. 근데 KR리그라는 것에도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런 식으로 NICNNK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로 관련되는 거는 인터넷상의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오거나이즈를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 중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어제 이재용 교수님께서 특강으로 해주신 인포메이션 툴 아니면은 인포메이션 접근 도구들 그런 것이 제일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관련이 되고요. 저는 어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일반화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인포메이션 리소스라는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리소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인터넷의 정의 자체를 약간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데 주로 TCP/IP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 거 생각한다면 하드웨어 쪽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껍데기에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컨텐츠에 가까운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를 사용을 하고 또는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체를 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리소스 그런 것이 인터넷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소스라는 거를 디파인을 한다면은 물론 컴퓨테이션 리소스 같은 인터넷 원래 시작했던 게 NSFnet 미국에서 시작했던 그러니까 알파넷에서 NSF넷으로 시작했고 발전했던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슈퍼컴퓨터 액세스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삼았는데 그런 것을 빼고 인포메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생각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소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인터넷상에다가 갖다 놓는 정보들, 그것들이 또 하나의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특성을 여태까지 사람들이 많이 쓰던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방송국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통신 매체에 비유해 가지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는 계속 그러니까 작가가 따로 있어가지고 계속 퍼블리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아니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보통 TV 같으면은 약간 한쪽 방향으로만 정보가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사람들이 서로 누구든지 원한다면 자기가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을 글로벌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이유는 예컨대 전화 같은 것을 사용을 한다면은 전화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겠다는 걸 미리 정하고서 커넥션을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비교한다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던지면은 누군지 몰라도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내가 뭐 AI 분야에서 무슨 퍼지로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뭐 미국에 있든 아니면 유럽에 있든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상관없이 나하고 연결이 돼서 디스커션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리소스라는 컨텍스트에서 생각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것으로는 그 FTP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리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것을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사용한다면은 그 인포메이션 툴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디렉토리, 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CWS 이런 종류의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거에서는 이 리소스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리소스, 인터넷의 리소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동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여기다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여기를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정보 자체가 금방 그 옛날 것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정보를 찾고 하는 식으로 계속 쫓아가는 식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뭐 텍스트와 멀티미디어라고 또 분류를 해봤고, 그다음에 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로너스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에이싱크로너스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싱크로너스한 경우에는 예컨대 통신하려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화처럼 이쪽에서 붙잡고 있으면 저쪽에서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에이싱크로너스 경우에는 이메일 같이 그냥 보내놓고 신경 안 쓰면 그쪽에서 시간이 나면 보고 다시 답장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숫자에 따라서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크에 대해서 멀티 유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폰이라든지 아니면은 IRC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토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IRC 예컨대 서버에 연결하면은 그 원하는 토픽에 대해서 대화방들 쭉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에는 뭐 이메일이라는 것은 원투원으로 물론 쓸 수 있고요. 근데 그룹에 대해서 할 때에는 그 뉴스라는 것을 물론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토픽들을, 그러니까 분야별로 컴퓨터 분야 아니면 그 소셜러지 분야 그런 식으로 토픽들을 트리 형태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다가 아티클을 포스팅하고 아니면은 그 아티클을 읽거나 그런 미리 그 서브젝트 단위별로 다 정해놓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메일링 리스트 같으면은 뉴스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런 식으로 오거나이즈는 안 되고 메일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불레틴 보스 같은 식으로 뉴스 같은 거 대신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회선 스피드라든지 뭐 장비에서 서포트하는 거 이유 때문에 주로 텍스트를 많이 썼는데 이제 와서는 멀티미디어 쓰는 게 그 리서치 프로토타입만이 아니고 실제로 인터넷상의 서비스로서 멀티미디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스팟스테이션에다 예컨대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이미 그 마이크나 스피커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보이스 토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TV 중계처럼 쭉 중계하는 멀티캐스트가 있다든지 메일에 대해서도 이런 그 보이스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그 멀티미디어에 해당하는 게 다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메일링 리스트에 대해서 메일링 리스트는 누구든지 만들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뭐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전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라는 것은 이러한 그 어네니머스 FTP 사이트에 가시면은 계속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참조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컨대 특별한 그 그룹에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는 메일링 리스트라는 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같으면은 제일 인기 있는 것이 한글에 관련된 메일링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그룹의 경우에는 그 전체에 걸쳐가지고 약 5,000개의 뉴스 그룹이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트래픽의 이유든 아니면 이 5,000개 뉴스 그룹 중에는 어떤 특별한 지역에 따라서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룹 단위로 로컬한 뉴스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우리나라에 약 1,600개가 피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뉴스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1,600개를 전부 다 서치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보통 많이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그 뉴스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그냥 카피를 해서 쓰신다든지 아마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뉴스의 리스트가 나온 뉴스 그룹 그리고 퀘스천과 앤서가 있는 뉴스 그룹을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스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한 뉴스 그룹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BBS 쪽을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한글 뉴스 그룹은 많이 사용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은 이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뉴스 서버가 카이스트하고 크레오넷하고 하나하고 그 세팅이 돼가지고 그쪽 서버에 연결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 BBS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도 BBS를 그냥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 곳이 있고요. 국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냥 제일 유명한 것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키스하고 아라 BBS라는 게 있는데, BBS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토픽 단위로 어떤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포스팅하고 아니면은 아티클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채팅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BBS라는 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로그인을 해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데이터가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이 뉴스 그룹하고 연동하는 식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거하고 마찬가지이지만은 대신에 오디오나 비디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예컨대 리모트 컨퍼런싱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워크스테이션에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스피커로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그림 같은 거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런 식의 컨퍼런싱을 사용하는 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는 주로 네트워크 쪽의 미팅인 IETF 미팅에서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는 비디오까지 추가했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선이 다 56km였기 때문에 비디오는 생각하기가 힘들었고, 오디오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은 들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회선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그동안은 크레오넷 쪽에서 커넥션을 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좀 좋은 퀄리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정보는 여기 N본이라는 거에 대한 FAQ, 그러니까 Frequently Asked Question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N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터넷상에 백본이라는 거는 이미 있는 거고, 대신에 이 오디오 캐스트나 비디오 캐스트는 뭐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처럼 어떤 의미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하더라도 전체 인터넷에다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라우팅을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라우팅을 해서 패킷이 가도록 한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게 멀티캐스트 백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내에도 이것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N본을 이용한 그런 컨퍼런스의 중계를 보는 것은 퍼블릭으로 나온 이런 툴들, 이것은 베트라는 LBL에서 만든 툴인데요. 이거 외에도 퍼블릭으로 나와 있는 툴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어디 가면은 액세스 하실 수 있는지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만약에 회선 속도가 늦어서 직접 듣지는 못하시더라도 뭐 캠퍼스 네트워크 같은데 이더넷 설치해가지고 직접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가격이 싸져가지고 뭐 비디오
그 카드 값싼 것은 뭐 1000불 단위로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디오 캐스트, 비디오 캐스트는 중계와 같은 식으로 그냥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좀 에이시크로너스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크 레이디오라 그래야죠. 그냥 오디오 파일을 미리 어네니머스 FTP 사이트에 갖다 놓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네트워크 관련된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리소스 말고 그럼 인포메이션 리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정리하면은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인터넷상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주로 소스까지 같이 공개를 하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걸 테스트를 해주고 피드백을 주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든 사람하고 별도 또 다른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디스커션한 결과에 메일링 리스트나 뉴스 같은 것은 아카이브로 보통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했던 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카이브를 사용하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타 도큐먼트라든지 라이브러리 카탈로그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CWIS, 그러니까 어떤 기관 단위의 정보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들을 어떤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는 뭐 잘 아시는 어네니머스 FTP를 쓰는 경우인데요. 국내 어네니머스 FTP 사이트나 뭐 외국의 사이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만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네니머스 FTP 사이트에 지금 대체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주로 어떤 종류의 리소스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정리가 돼가는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케어 같은 데 가면은 주로 한글에 대한 게 있다. 아니면 어디에 가면 금 같은 데 가면은 하나 쪽에 문서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어네니머스 FTP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 대충 외게 되는 거죠. 이쪽 분야에 대한 정보는 이런 호스트에 가면 되는 거다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아는 식으로 해결이 되고요. 근데 인터넷상에 어네니머스 FTP 서버라는 게 뭐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사람 머리로 다 쫓아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도와주기 위한 도구가 아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키상에서 큐어리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파일의 네임을 줘가지고 그 리스트를 그냥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네니머스 FTP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접 제공하실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캠퍼스 네트워크상에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소스들을 사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이 위에 거는 우아카이브 FTP 데몬 소스라서 통계를 내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많이 액세스한다든지 아니면 내 서버를 어느 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통계 낼 수 있고요.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보를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내 걸 카피해서 갖다 놓고 싶으면은 주로 밤 같은 때 그냥 자동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에 거를 무조건 카피하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툴에 대한 거는 어제 이재영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주로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서치하거나 오버나이드하거나 브라우저하거나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뭐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치가 해버릴 수가 있죠. 큐어리를 준다든지 익스프레션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서치, 그러니까 예컨대 웨이스 같은 게 서치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반면에 어디에 있는 정보인지 잘 모른다면은 예컨대 하이퍼텍스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트리 스트럭처를 쫓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브라우징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서치나 브라우징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정보를 조직화해 놓는 오버나이즈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고 그런 거 지원하는 인포메이션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 대해서 제일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인터넷 드래프트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IR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워킹 그룹이라는 이 워킹 그룹은
그냥 순전히 이쪽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카탈로그 만드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소프트웨어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온 거는 KR리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고포 서버, 그러니까 이쪽 저희 기계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고포로 로그인하면 보실 수 있는 메뉴를 샘플로 넣은 겁니다.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툴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로서 크게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인포메이션 리소스를 찾기 위한 기능, 그 다음에 옐로우 페이지 또는 화이트 페이지, 디렉토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지라는 거는 전화번호부에 노란색 나온 거는 업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화이트 페이지는 사람 이름 단위로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것 제공하는 게 있고, 디렉토리 서비스 중에서 그래서 유명한 것들 세 가지 적어봤는데요. 후이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바인드, X500, X500이 있습니다. 후이스라는 거는 주로 네트워크 관리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센트럴라이즈드 형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된 서버 형태로 만들기 위한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X500 같은 경우에는 ISO의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분산된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X500이 물론 OSI의 애플리케이션이지만은 인터넷상에서 OSI 쪽에서 쓰기 좋은 거는 다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디렉토리 서버 에이전트들이 인터넷상에 이미 한 500여 개가 있고 2,800여 기관이 그러니까 자기네 기관의 디렉토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미국이나 유럽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결하시면은 디렉토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 인터넷이 시작한 지 꽤 오래되는데 아주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좀 늦은 게 있는 것 같아요. X500이 그 중에 하나인데 KR리그에서 여름 기간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전체로 얘기하면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 전체 NIC인데 여기서는 지금 후이스 규모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X500으로 넘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2, 3년 안에 후이스 데이터베이스는 X500으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도서관의 카탈로그라는 것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인터넷상에는 다른 리소스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거 굉장히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커머셜한 쪽에서 서비스가 많이 되고요. 퍼블릭한 서비스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레퍼런스를 찾으시면은 다 어느 분야에 대한 것은 어디에 연결하면 된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크레오넷 쪽에 이런 과학기술 연구 정보나 아니면 행정종합 정보 그런 것들을 액세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도서관의 카탈로그들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온 거는 포항공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도서관 라이브러리 카탈로그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CWIS라는 것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도 여기 데모 보시면은 서울대학이나 아니면 여기 뒤에 서강대학 뭐 등등에서 이런 정보 시스템들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한 것은 각 기관 단위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인터넷 정보를 빼와서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관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정보는 어떤 BBS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관 내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캠퍼스 안에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카탈로그 그런 것들 다 제공할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주로 그 텔넷으로 연결하는 메뉴 드리븐 시스템 직접 짜가지고 했는데 점점 고포와 같은 그 표준화된 툴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포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자기네 시스템 쓰다가 다른 시스템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액세스하는데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리소스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인터넷 사용하는 즐거움, 큰 즐거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다른 데서 카바를 안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하는 게임에 뭐 바둑이라든지 머드라든지, 이거 바둑 같으면은 일종의 보드 게임이고 머드는 롤 플레잉 게임이라고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뭐 PC 가지고 하는 게임은 주로 그 굉장히 빨리 그 리스폰드하는 그런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게 많은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게임이 많은 것 같고요. 바둑 같으면은 뭐 미국과 프랑스의 서버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밤에 트래픽 적을 때는. 낮에는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데 밤에는 가면은 많이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수가 세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한 6급 정도 되는데 거기 가면은 뭐 미국이나 호주 사람한테는 한 2급, 3급한테도 거의 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바둑이 아주 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게임은 특히 X를 사용해서 하는 게임, 그리고 이거 바둑 같으면 지금 X의 스크린 덤프한 거고 PC 쪽에도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게임은 계속 누군가 만들고 있고 또 인기 없으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렉점게임스 밑에 있는 뉴스 그룹들 보시면은 항상 새로운 게임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그 리소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국내에 있는 3개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에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여기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건 이메일을 이용해서 물어보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항공망정보센터는 주로 그 인포메이션 서비스 자체보다는 현재까지는 그 인터넷 넘버 어사이먼트 등록 기능 하는데 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NIC에 연락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기적으로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은 네트워크 관련된 디스커션 하는 것은 네트워크별로 지금 하나하고 크레오넷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오퍼레이터들이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활발하게 메일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받고 싶으시면은 연결이 돼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시면은 그 메일을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를 이용해서도 그 주기적으로 포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뉴스 그룹으로는 한점 네트워크하고 한점 메일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찾아볼 수 있는 그 도큐먼트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 책은 제가 일단 이 두 가지를 들어놨는데, 이거는 그 미국 사람이 쓴 건데 큰 오렐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큰 서점에 가시면 구할 수 있는데 내용이 아주 또 홀 인터넷 유저스 가이드 앤 카탈로그라는 건데 그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통신 그 하나망이나 그 다음에 크레오넷에서 만든 유저 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인터넷상에 온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종류로는 크게 그 외국의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유저 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RFC 일종의 For Your Information Document 이런 것들을 액세스 하시면은 그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For Your Information Document 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건 데이컴에서 번역한 건데요.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설명 문서들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